농촌 체류용 쉼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도 힘들어요. 이 정도도 내가 보시면 노동하러 오는 거거든요. 네, 지쳐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했을 텐데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걸어서는 뭐 10분, 11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죠.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소비자분들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제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촌 체류용 쉼터와 관련된 얘기와 함께 이런 세컨하우스 단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체류용 쉼터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나와 있고 다 읽어봤습니다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체류용 쉼터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건들이 있죠. 3m 도로에 인접해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작의 의무가 또 있죠. 그리고 12년 후에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가건물로서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체류용 쉼터도 10평 미만 정도에 되는 건물을 구매해서 갖다 놔야 됩니다. 거기에 농지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그 300평 정도 되는 3m 도로에 인접한 농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임대를 한다면 또 임대료가 나갈 것이고요. 여러모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12년 후에는 또 철거를 하거나 또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야말로 자금은 들어갔는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약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제가 취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좀 소개해드린 이런 단지가 좀 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고요. 아마 저랑 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입니다. 봉성리. 그래서 양평읍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경의중앙선 원덕역이죠. 원덕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 뒤로 있어서 원덕역에서 기차로 이 단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런 소형 이런 세컨하우스, 세컨홈으로 전국의 유명한 업체죠. 아인솜에서 이쪽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지를요 5개월 전에 찍었습니다.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토목만 되어 있고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차와 2차는 분양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이 단지가 땅과 이 건물을 포함했을 때 1억이 안 되는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큰 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고 분양을 받은 거죠.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신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아인솜 지금 분양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제가 5개월 전에 왔다가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벌판이었죠. 그냥 벌판이었는데 벌써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 분양이 끝났어요 벌써? 끝난 지는 오래됐죠. 네. 저희가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돼야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분양은 몇 달 전에 끝난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제가 혼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했을 텐데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전에 농촌 체류용 쉼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판단은 이제 소비자가 하는 그러면 거겠지만요. 저마다의 기준이 네. 또 있고 하실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기준도 좀 모호하고 네. 그러한 땅을 좀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산 가치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뭐라도 자기 이름에 내 걸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등록되는 거. 네.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렇죠.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 단지가 대표님 보시다시피 이게 1억 언더로 지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메리트로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여기 양평은 제가 17번째죠. 네. 예, 그래서 분양가는 토지 건물 포함해서 네. 1억 초반대부터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요걸 봤을 때, 네. 요 집 봤을 때, 요 집이 지금 대지 몇 평인 거예요? 여기 대략 60여 평 정도 돼요. 60평. 지금 경계가 여기죠. 나무가 예, 경계인 것 같아요, 예, 옆집이랑. 예, 대략 60, 그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마당. 일자로 네, 보시면 일자로 해서 되고. 네. 저기 지금 사람 서 있는 네, 네. 곳까지 네. 이렇게 60평이죠. 네, 60평에 이 건물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자, 이 건물은 뭐 아인스홈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건물인데 네, 네. 키친가든이 4평, 대략 3.5평. 3.5평, 그리고 내부가 뭐 한 6.45평. 6.45평, 1, 2층 다락도 네. 6.45평. 그 12평 정도의 그렇죠. 4평 정도에서 16평형 그렇죠. 보통 16평에서 예. 17평 사이죠. 예, 예. 동일합니다. 전국 동일하게.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60평 예. 이렇게 분양 가격이 얼마였던 거예요? 요게 뭐 1억 1,000만 원대, 1억 2천만 원 그 정도. 1억 언더로 가면 땅이 좀 작아지나요? 좀 지역적인 편차가 있긴 한데 아.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로 하고 여기 땅이 좀 비싸니까. 예, 저희가 1억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홍천 지역. 홍천죠. 예. 홍천도 지금 분양하고 있죠. 예, 그냥 중입니다. 분양 거의 다 끝났죠. 끝난 몇개안 현장도 있고 네. 끝나가는 현장도 있고 네. 이번에 또 신규로 어. 새로 시작하는 현장도 있고요. 거기도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우측에 있습니다. 상단에 네. 전화하시면 네. 상담이 바로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보시고 한번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정말 최종 쉼터를 좀 쓰고 싶다. 나만의 공간에서 좀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 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남들이 한다고 확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셔야 네, 될 생각해 거고요. 보시면 제 입장이었다면 아마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300평 땅에 경작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건 노동이거든요. 네. 그 노동을 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그냥 꾸며놓고 네. 마당 조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소나무 심어놓고 여기에 요만큼 텃밭을 바꾸든 말든 예. 내 맘대로. 그 정도만 해도 여기서 먹고 하는 거는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도 등기를 쳐서 그렇죠. 내 재산이 돼서 예. 양도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이 네. 다 개별 구분 등기가 되니까. 가격도 상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까지는 제가 근데 제가 미래의 일이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니까. 이게 전세도 잘 되고요. 월세가 잘 나가요. 문의가 많이 와요. 굉장히 사실은. 신기합니다. 예. 당연히 판매도 잘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이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판단은 제 생각일 수밖에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또 PD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60평에 지금 이렇게 나무 2개를 심어 놓으셨네요. 심어 놓으시고. 그냥 평수로 네. 60평에는 도로 포함인 거죠. 네. 예. 도로 포함까지 네. 해서 60평에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는 게 네.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느냐, 네. 옆집이라. 네. 응?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집은 아예 경계도 없이 그냥 나무만 심어놨네요. 진행할 거예요. 아, 아직까지 울타리가 안 돼 있는데 네. 서로 간에 그 울타리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단지형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나홀로 농지에 지금 갖다 놓게 되면은 네. 좀 많이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런 도로 인접한 300평 정도의 땅에 단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나홀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인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그 나온 내용만 보고서 와 신나서 본 게 아니라 한번 이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땅을 구매해서 아니면 빌려서 거기 설치해 놓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각자가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네. 잘 판단하리라 봅니다. 자, 여기는 1단지죠. 1단지. 여기는 분양 끝난 거죠. 예, 1단지 분양이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컨테이너, 파란색 컨테이너, 파란 컨테이너. 뒤편 앞쪽에 네. 그쪽에 2단지 15필지가 현재 아. 분양이 완료가 돼 있어요.
3단지가 3단지가 저쪽 위쪽인가요? 예. 저기도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아요. 3단지에 몇 개 남아있다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3단지에 몇 개? 현재 8필지 정도. 8개. 예. 거기도 지금 60평부터 100평 이런 거예요? 대략 비슷합니다.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60평 정도 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동일하게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한번 내부를 좀 볼 텐데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6평이고요. 2층 6평. 그 앞에가 4평 정도의 키친 가든이거든요. 대략 3.5평.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조경은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건물만 지어주고 예.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한참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각자 하시는 거예요. 각자. 예, 입주자분들이 취향대로 네.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옆집인데 보시면 각자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요. 네. 네. 텃밭도 나무도 네. 만들고. 이분은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직접 쉬엄쉬엄. 손수 다 네. 꾸미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셔갖고 쉬엄쉬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아니면 저쪽 보시면 저 트럭 가는 거는 이제 업체에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조경을 예. 돈을 주고 맡겨서 네, 네. 또 멋지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나는 그냥 돈 안 들이고 혼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맡기고 네, 네.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근데 채령 쉼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될 수는 있겠지만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농사도 어느 일정 부분 네. 규정이 네. 있어서 지어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네. 나무는 심어놨지만. 예. 네. 그러니까 잔디를 깔든 뭐 돌을 깔든 취향대로 또 꾸며지겠죠. 자, 집을 들어가 보시면 이 키친 가든이 좀 핵심인 건데 이게 활용도가 높죠. 네. 제일 체류하는 공간이 시간적으로 제일 많아요. 네. 이 공간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부 면적도 꽤 작지 않고요. 네. 이렇게 폴딩도 하셨네요. 이거는 옵션으로 아. 추가로 네, 폴딩을 하신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추가 옵션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기본으로 여기 어떻게 들어가죠? 저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저쪽에 여기서는 다 폴딩을 아, 하는 요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픽창. 저기 조집 자, 보시면. 조집 보시면 저게 폴딩 안 한 마감. 아, 저기 예, 보시면 예. 자, 저게 이제 폴딩 안 한. 네. 폴딩 안 한 집이 저렇게 네네. 픽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열리진 않고 네. 예, 고정으로 유리 마감이 돼요. 요렇게가 일단 분해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땅, 요런 예. 맨 땅에 이렇게 저렇게 예, 건물까지만 저게 해서 마감이 된 겁니다. 1억 언더와 1억 초반대로 분양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예, 바닥도 흙 평탄이 네. 마감 상태고요. 적용도 직접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와서 분양받고 할까요? 재미죠. 그런 것도 애초부터 네. 저희를 분양받는 분들이 네. 즉흥적으로 분양받는 분들은 안 계시고 네. 오랫동안 어떤 플랜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적당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땅들을 구입을 해서 건물까지 돼 있으니까 마당에 조경이라든가 텃밭도 좀 꾸미고 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손색이 없죠. 자, 건물 같이 보실 텐데 또 이게 건축하신 분이 또 같이 오시죠? 아, 예, 우리 한번. 건축 대표가 건물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자, 오시죠. 네. 아인son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 인기 스타입니다. 네. 사실 일명 오늘은 본의하게 커플티가 됐어요. 오늘 깔끔하게 입고 오셨는데 별칭이 예. 뭐죠? 노숙자라고. 진짜 노자 아니고요. 근데 예. 워낙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 지금 아인son 건축을 다 하시는 거죠? 맡아서 예, 이쪽 경기도 쪽에는. 예. 경기도 쪽. 지금 예. 경기도 쪽에 하면 몇 채졌어요 이거? 꽤 되죠. 대략 숫자는 숫자로. 거의 뭐 경기도 쪽에만 여기 150세대 정도 되죠. 150, 지방까지 하면은 150? 200 몇십 세대 200. 되니까요. 지방은 안 하고 경기도만 예, 하고 예. 150채 정도. 특징이 뭡니까? 단조로우면서 깔끔한 맛. 네. 뭐 그런 거 주말에 와서 잠깐 쉬고 가시기에는 뭐 이보다 더 좋은 별장은 없을 거라고 건축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장재하고 외장재 다 벽을 포함하면은 벽 두께는 한 250mm 정도 되는 거고요. 250T 정도 되는 거죠. 예. 단열 기준은 뭐 당연히 예, 중부 다. 일적이 예, 그럼요. 예. 네, 250T 들어가고요. 예. 외부 외장재는 지금 사이딩인가요? 메탈 사이딩이라고 메탈 사이딩. 해가지고 외장 마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키친 가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키친 가든도 이거는 뭐 제작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요 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하시는 거고, 네. 예. 그 옵션 아닐 때는 이제 앞에는 이제 고정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외부 건물에 이렇게 키친 가든을 하나 예. 만들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4평 정도의 공간 예. 되는 건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응접실처럼 예. 캠핑장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네요. 단지 가보면은 카라반 캠핑카 예, 뭐 갖다 놓으신 놓으신 분이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폴딩 트레일러 같은 예. 거.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고. 그렇죠. 예. 네. 대형평을 좋아하는 분들. 네. 여기도 마당에 이제 갖다 놓으면 딱 되는 딱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뷰가 너무 좋네요. 앞에 뚫려 있어갖고. 그렇죠. 여기도 6평 정도의 1층 공간입니다.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찍습니다. 동일하게 다 이런 구조죠. 예.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주방이 돼서 냉장고, 화장실, 샤워실. 네. 일치형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철제 계단인데 예. 튼튼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 또 나무를 깔아서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을 또 메꿔서 이제 예. 수납 공간으로 가구 짜시는 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닥 난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바닥 난방은 필름 난방으로 네. 예. 바닥하고 1층 바닥하고 2층 다락방도 다 필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으로. 예. 네, 일로 올라가 보시면 네, 일단 통해서 네, 2층 공간도 네, 선풍기 틀어놨는데 시원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들 많이 꾸미시거든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조경 좀 해놓은 집을 한번 다시 좀 볼게요. 네네, 가시죠. 요즘 조경하러 많이 오셨네요. 지금 네, 여기도 단지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예, 20%. 여러 세대들이 네. 조경들 하나고 분주합니다. 네. 자, 여기도 다 조경 하시느냐고 그렇게. 자, 여기 9호라고 써 있는데 여기 9호집인가 봐요. 네, 구워요. 네. 여기도 저렇게 조경들 하시느라고 분주해요. 조경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데크도 깔았네요. 예, 이거는 데크도 깔고. 깔아서 지금 또 작업 중이신데 아마 업체를 불러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시는 건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거는 네. 개인이 힘들죠. 그쵸? 예, 맡겨야죠. 또 옆집이랑도 여기는 경계를 따로 안 두고 나물 심었네요, 그냥. 울타리를 또 칠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펜스를. 예. 이거는 사과나무인가요? 과실 수도. 예. 대추네, 대추. 사과 대추. 네, 대추나물 심어놨네요. 이거 그네까지 갖다 놓고. 네. 근데 이게 맞죠? 사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이 정도면은 힐링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전월생활로 네, 아까 부족함이 맞죠? 없죠. 여기에 텃밭 이 정도. 예. 이 정도도 힘들어요. 이 정도도 내가 보시면 이것도 주말에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근데 그 100평 되는 200평 어떻게 그 경작을 하냐고요. 그거는 노동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지쳐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여름에 골병들어요, 전부.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 상태로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이거는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파고라 칠 수도 있고요. 네. 네, 텐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햇빛 그늘막으로 해서 네. 여기도 유용하게 활용들 하시니까. 또 이것도 이제 근생으로 예. 네, 근대생활 이제, 사무소고요. 네, 일가구 주택이 안 들어가고요. 주택사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네. 물론 취등록세는 있지만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이 뭐 언짢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요. 네, 제 생각이 좀 PD님 다르다 하시는 생각하고 분들은 또 네, 많은 댓글 분들이 남겨주시면 될 같을 것 수는 같아요. 없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인솜 양평 여기가 17차. 17차. 예. 네, 주소 좀 정확히 현재 말씀해 주시죠. 양평읍 봉성리 네. 369-4번지. 369-4번지. 예. 원덕역이죠. 그렇죠. 기차역이 산 넘어 있는 요 산 넘어가 바로 기차역이거든요. 산 바로 뒤편이 원덕역. 경의중앙선 네. 원덕역에서 네. 차로 한 5분? 차로는 5분 이내고 5분, 걸어서는 뭐 10분, 11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죠. 예. 네, 그래서 차가 없어도 네. 서울에서 경의중앙선으로 올 수 있고. 그렇죠. 양평읍이 요 건너가 양평읍입니다. 양평읍은 차로 여기서 산 넘어가. 10분 정도. 네, 양평읍. 용문읍하고 양평읍이 네.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전화번호 우측에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 보시면 네. 상담해 보시고 9개 남았다고요? 8필지. 8필지 남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